실검 1위에 오르고 있는 인물 이현주 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 막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무지무지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초 서슬이 포런 정권 초에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검찰 개혁 문제로 검찰이 위축되어 있다. 검찰로서는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권에 잘 보이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가는데 조작 사건에 대해 이유미의 단독 범행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추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따가 영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유미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한다면 추 대표가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수사는 수사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면 될 일이지 여당 대표가 수사 지침을 내리는 일에는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태고 입으론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검찰을 정권의 신호로 또다시 이용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중에 이제 핵심은 이미지 독재라는 말도 했어요. 문재인 정권 전체를 이미지 독재란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꽂혀가지고 그 말이 뭔 말이래? 이미지 독재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독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독재다라고 하면 자유당 따라하기잖아요. 그래서 뭐 수식어를 붙인 거죠. 어제 나온 건 뭐 어떤 그 국민의당 쪽에서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컨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 이미지로만 승부한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컨텐츠 없는 비난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민주진보의 아젠다들이 지금 정권 초에 수용됐습니까? 핵발전소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등등을.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스타일은 설명이 가능하세요? 네,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현주는 제가 보기에 이현주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하이한 상태 있잖아요. 굉장히 격앙된 상태가 대선 끝난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쪽팔려서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저기 진단이 필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게 본인이 선봉으로 나서 국민의당을 깨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깨지면 저쪽으로 가야지. 그 서울시에서 마음건강 진단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명정님 정말 재미없는 음모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현주 의원 기사를 보면서 보좌관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이 그 기본 그 텍스트에 대한 틀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논리와 팩트들을 정리를 해서 준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완전히 풀 문장으로 텍스트로 정리해서 완전 읽기만 하면 될 정도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보좌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반박 논리가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쓰면 굉장히 기운 빠지거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을 버리고 써야 돼요. 맞지, 그렇지. 예, 완전히 영혼을 집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온 상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진짜. 이런 거 있죠. 제가 했던 이론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느끼는 건데. 정치적인 인물들은요.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부단히 증명하려고 해요. 부단히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가 정치인일수록 강하고요. 정치인이 아니라도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논리를 막 만들어 대기 시작해요. 논리라는 거 하는 게 사실 인문학 계열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가치관의 문제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치관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논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대는 논리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과거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 모든 현상까지 들어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멘탈 붕괴라고 불리는 겁니다.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말만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던지고 보니까 바로 뒤에 내가 했던 말이 모순이 돼버린 상태까지 가버렸죠. 그럼 대중에게 뭔가 내가 스피커로서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기의 면이 안 서게 만드는 대통령 선거 때 뱉었던 씨부렸던 그 말들 중에 바로 그게 반대되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요. 말이 너무 날이 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현주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배신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동과 결과 모든 가치관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인물이 계속해서 언론상에 노출이 되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언짢아진다고. 언론의 속성은 그거잖아요. 강하고 센 발언하는 사람을 뉴스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거 있죠. 언론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클릭을 아예 안 해요. 지금은. XXX가 무슨 말을 했나고 보자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게 현재 요즘에 트렌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센 발언한 사람들을 자꾸 띄워주니까 이현주는 기본적으로 멘탈 붕괴가 왜 멘탈 붕괴냐면 내가 상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않아도 언론에 노출되는 거를 이제 즐기는 상태가 온 거예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면 진짜로 멘탈 붕괴가 온 거라고 저는 봐요. 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타까운 게 네. 그 서울시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마음건강 진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현주 의원은 광명시 시민이어서.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이 얼마 전에 협치에 관련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띄어냈어요. 일요일 오후에 협치 현수막을 떼어냈죠. 이현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은 보면은 당 차원에서 결정난 일이 아닌가. 국정은 협치, 국민의당은 협심 이렇게 당사에 붙었던 현수막을 띄어냈습니다. 정부 여당의 자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각종 정책의 성급함,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등에 대해 수없이 얘기하지만 듣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은 협치, 아까 그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국민의당은 협심이라는 당사 외벽의 현수막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현주 그 의원은 막말로 지금 그 마지막 승부수를 거는 것 같아요. 불나방 같아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가리키면서 미친놈이라는 막말을 한 데다 급식 조리 종사원을 동네 아줌마라고 표현도 하고요. 어디까지 지금 추락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게 추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모임에서 했다는 말도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모 대기업 사업자 노동자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4,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이들의 연봉이 6천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감당이 안 될 것. 또 뭐 탈핵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와 재반된 문제들, 전력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탈원전이 될 수 있냐? 그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 뭐 미세먼지 대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걸 멘탈 붕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맞죠. 방법이 조금 틀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싸잡아서 조금 잘못된 부분 100개는 다 맞는데 그중에 하위 개념 카테고리에서 한 개 정도 틀린 걸 갖고 전체가 다 틀렸다고 말하려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현주 같은 애들이 정말 파워를 갖고 있어가지고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쳐서 그게 실제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반대가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탈원전을 반대하는 놈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걸 흔히 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탁현민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행정관 이야기. 네. 짧게만 해보면 그런 거죠. 그 사람 스타일이나 과거에 썼던 책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여성운동하는 사람인데 탁현민이라는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게티처럼 보인다. 한번 코멘트 해주면 사람들이 인식해요.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어떤 개혁도 관심 없어. 탁현민만 내려오면 돼. 그게 말하는 상위 카테고리 100개 중에 속하지 않는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페미니즘은 이걸로 시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현주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멘탈 붕괴라고 봐요. 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야당 민주당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하는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원전에 대한 이 언급도 이 자기가 만약에 그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에너지 기본계획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낸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유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그 기재부에서 밝혔는데도 경유 가지고 이렇게 그 서민 살림을 옥죄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건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알고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알고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진단이 시급한 거고. 이제 다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얘는 죄송해요 이현주 씨. 아 신비님 표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아이는 일단 관심도 받고 싶고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욕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정말 극소수의 국민의당의 찌끄러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 우리 연주 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기 시작한 거야. 극단적인 욕을 한번 듣고 나면 그 네, 이후부터는 그건 욕이 아니에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가 말하는 것만 듣게 돼요. 아 그래도 이현주밖에 없네. 똑똑한 사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03호병이 걸렸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이현주 씨가 계속 발언하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옛날에 새정치 지금의 국민의당의 당론과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크를 들고 떠들고 있어요. 특히 뭐 탈원전 그 부분도 그렇고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은요. 이현주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냐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고 연봉 4,500만 원 받는 사람이 6,000만 원 받는다. 거기 해당 안 돼요. 그렇죠. 아 연봉 6천만 원요? 그러니까 연봉 4,5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 시급을 6,000원 받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이야기죠. 상관없어요. 오자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것 같고.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 몇 분들 선동해가지고 20만 명 알바생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나 진짜 이 아줌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현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매장돼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막말이죠 막말. 네. 한마디로 깐깐찡어님이 트윗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해시태그하고 이원주 조리사라고 쓴 다음에 원주야 홍감탱이도 이런 말 안 했어. 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번 국당 지지자들이 대단하다고 느낌 이렇게 썼어요. 그 장마의문님도 이현주가 여성과 비정규직을 세트로 능멸했는데 타임라인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음. 매 주말마다 개지랄하던 특지리들이 오랜만에 약속 생겨서 놀러 나가서 그런 거라면 뭐 그건 좋은 일인데 점점점점. 문바라기님의 트윗입니다. 파업 노동자는 미친놈들.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급식소에서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이다. 이런 망언을 한 이현주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희랑님 해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뭐 간부였든 아니었든 학생운동이라는 것도 좀 맛도 좀 봤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틀린 것도 있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는 유용했던 아젠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아젠다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살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 몇 푼에 대해 영혼을 파느니 덕질랑 싸우다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도 딱히 크게 변절하지 않고 그 기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야당들이도 사실은 권력을 쥐고 싶어서 변호사 하던 자들이나 교수 하던 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각 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치관이 없게 그냥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 들어가면 민중을 핍박하는 자로 자기의 평생 살아왔던 지식적인 거를 활용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의 민주진보 세력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활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을 떨궈져 나오니까 기본적인 본능이 다시 솟아나는 형태. 이현주가 민주화 운동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조금 먹고 사는 변호사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거잖아요. 권력욕만 있는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이런 소리를 해대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나 명종님이나 뭐 야수님이나 희랑님이나 마차님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전히 자기 쉴드용으로. 이제 문재인 어떤 걸 해도 칭찬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말이 다 부정되거든요. 웬리 킴님의 트윗입니다. 박지원 씨, 이현주 씨, 나 같은 평범한 시민도 천둥 번개 치니까 움찔하는데 당신들은 대단하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다른 사람 울게 하면 본인 눈엔 결국 피눈물 나는 게 세상 이치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저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닥 찬성하진 않는데요. 동의하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와서 막말의 수위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좀 섬찟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죽겠다. 빠져 목을 내놓겠다. 전에도 말씀드린 사약을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가리를 내놓겠다. 도대체 이걸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있기가 정말 거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다는 지지율이 85.9%가 나온 여론조사가 확장성 너무 떨어져요. 그런 건 아쉬워. 이게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가요. 한겨레 신문과 주로 이렇게 매치해서 여론조사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7일, 8일 오늘 방송을 온 뒤 9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간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5.9%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여론조사하느냐, 누구랑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90%에 가까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조금만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이거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미애가 국민의당에게 빌미를 줘서 지금 국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국민의당만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해주면 웬만한 것 사실상 가능한데 그렇게 못해요.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둘과 짬짬이 해서 국민당이 오케이 해주면 다 통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군이 돼주면 극단적인 경우에 가서는 직권상정도 하고 선거도 한번 시켜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세력으로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추미애 노선을 추구하는 언론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돌출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막 줘야 되는 그런 언론들이 있고요.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진보 언론 포함해가지고 현재로서의 지형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중동의 야당 출입 기자들은 절대 야당화되지 않았어요. 민주세력화되지 않았다고. 근데 한 경우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은 제유한국당화 됐단 말이에요. 그 친분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 자체는 실제로 조중동과 한경우의 비중이 어떤 면에 물론 SNS 같은 거 다 빼고 비중이 70대 한 30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일부는 보수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80%에서 90% 가까이 돼가버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늘 시각이 이런 식인 거예요. 이현주는 할 말했고 추미애는 늘상 돌출 발언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언론들의 그게 진짜 편파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내려면 심정적으로 있잖아요. 마찬가지하고 되게 친하다고 칩시다.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고 제가 기자라고 치면은 친분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을 대놓고 까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서로 간의 친서 관계에 따라서 더 잘하고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추미애 대표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할 말을 한 거라고 일단은 보거든요. 할 말을 함으로써 교착되어 있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콩으로 나서 국민의당을 깨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깨지면 저쪽으로 가야지. 서울시에서 마음건강 진단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명정님 정말 재미없는 음모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현주 의원 기사를 보면서 보좌관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이 기본 텍스트에 대한 틀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논리와 팩트들을 정리를 해서 준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완전히 풀 문장으로 텍스트로 정리해서 완전 읽기만 하면 될 정도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좌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반박 논리가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쓰면 굉장히 기운 빠지거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영혼을 버리고 써야 돼요. 맞지, 그렇지. 예, 완전히 영혼을 집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온 상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진짜. 이런 거 있죠. 제가 했던 이론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느끼는 건데. 정치적인 인물들은요.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선택이 말이 너무 날이 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현주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배신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동과 결과 모든 가치관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인물이 계속해서 언론상에 노출이 되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언짢아진다고. 언론의 속성은 그거잖아요. 강하고 센 발언하는 사람을 뉴스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거 있죠. 언론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클릭을 아예 안 해요. 지금은. XXX가 무슨 말을 했나고 보자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게 현재 요즘에 트렌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센 발언한 사람들을 자꾸 띄워주니까 이현주는 기본적으로 멘탈 붕괴가 왜 멘탈 붕괴냐면 내가 상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되지 않아도 언론에 노출되는 거를 이제 즐기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면 진짜로 멘탈 붕괴가 온 거라고 저는 봐요. 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타까운 게 네. 그 서울시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마음건강 진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실검 1위에 오르고 있는 인물 이현주 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 막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무지무지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초 서슬이 포런 정권 초에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검찰 개혁 문제로 검찰이 위축되어 있다. 검찰로서는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권에 잘 보이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가는데 조작 사건에 대해 이유미의 단독 범행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추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따가 영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유미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한다면 추 대표가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수사는 수사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면 될 일이지 여당 대표가 수사 지침을 내리는 일에는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태고 입으론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검찰을 정권의 신호로 또다시 이용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중에 이제 핵심은 이미지 독재라는 말도 했어요. 문재인 정권 전체를 이미지 독재란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꽂혀가지고 그 말이 뭔 말이 돼? 이미지 독재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독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독재다라고 하면 자유당 따라하기잖아요. 그래서 뭐 수식어를 붙인 거죠. 어제 나온 건 뭐 어떤 그 국민의당 쪽에서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컨텐츠 없는 문재인 정권. 이미지로만 승부한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정말 거거든요. 컨텐츠 없는 비난입니다. 진짜. 네. 얼마나 많은 우리 민주진보의 아젠다들이 지금 정권 초에 수용됐습니까? 예. 핵발전소 같은 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예. 등등을.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스타일은 설명이 가능하세요? 네,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현주는 제가 보기에 이현주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하이한 상태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격앙된 상태가 대선 끝난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쪽팔려서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저기 진단이 필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게 본인이 선복 틀리지 않았음을 부단히 증명하려고 해요. 부단히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가 정치인일수록 강하고요. 정치인이 아니라도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논리를 막 만들어 대기 시작해요. 논리라는 거 하는 게 사실 인문학 계열에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가치관의 문제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치관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논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대는 논리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과거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 모든 현상까지 들어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멘탈 붕괴라고 불리는 겁니다.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말만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던지고 보니까 바로 뒤에 내가 했던 말이 모순이 돼버린 상태까지 가버렸죠. 그럼 대중에게 뭔가
내가 스피커로서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기의 면이 안 서게 만드는 대통령 선거 때 뱉었던 씨부렸던 그 말들 중에 바로 그게 반대되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요.